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작은 박물관하고 세상에서 제일 큰 박물관하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한국의 충남 예산에 가면 토종씨앗 박물관이 있습니다. 예산에 가시면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박물관이 30평도 안 됩니다. 근데 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유물이 100점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100점. 근데 씨앗도 유물이 되는가 물어보니까 된답니다. 그래서 토종 씨앗 100점 이상 모아가지고 이 부부가 하는 이 박물관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박물관은 농촌진흥청이나 뭐 종자연구원 이런 데서 주는 후원 기금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그만하고 못 사는 박물관인데도 왜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씨앗 다 뺏길까 봐 못 받는데요. 돈 좀 줬다고 나중에 뺏어간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뒤에 텃밭에 토종을 심어가지고 씨앗에서 또 담아놓고 씨앗이 좀 많으면 씨앗 나눔 행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워낙 위대해 보여서 2년 전에 저희 교육박물관에서 조금 돈을 들여서 씨앗전을 저희가 대구에서 같이 개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씨앗을 좀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보는데 제가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생각하면 우리는 수박은 뭐 여름에 먹고 물이 몇 %고 이렇게 수박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박 보면 황순원의 소나기를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숙주나물 그러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했던 신숙주를 생각하게 합니다. 감자 그러면 그 아일랜드 흉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가지고 인문학적으로 사고하도록 만드는 아주 소중한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캐나다 농업식품박물관은 한 150만 평쯤 될 거예요. 어마어마한 30평 대 150만 평. 그래서 농업식품박물관장은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토종씨앗 박물관장한테는 농업식품박물관하고 같이 글을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내보고. 그래서 이 농업식품박물관은 직접 경작하는 모습도 다 보여주고 아이들이 와서 굉장히 체험활동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구석구석에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교사로 있어서 농산물들을 직접 아이들을 맛보게 하고 그걸로 가지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대단한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둘 다 한국에 있는 박물관인데요. 위에 박물관은 철박물관입니다. 밑에 박물관은 종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문에 연재를 할 때 니 저런 거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다 찾아다녔노? 내보고 묻던데요. 밥 먹고 맨날 찾았으니까요. 근데 철박물관은 동국제강 맞다리 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동국제강에서 쓰던 기계들 이런 걸 다 버리지 않고 다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그 장경호 씨 집안이 대대로 이어져 오던 연합철강하고 같이 한 집안인데 거기서 나오는 그 기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문화재단을 하나 만들고 그 따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박물관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철박물관 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 유일하게 그분이 이사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철박물관하고 여기서 충북 음성이잖아요. 충북 진천에 가면 종박물관이 있는데 이게 서로 40km 좀 떨어져 있습니다. 차 타고 한 3, 40분 가는 거리인데요. 이거는 공립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서 범종을 많이 만드는 사람 중에 범종 장인이 자기 종을 한 40기를 기증을 했어요. 종은 헤아리는 단위가 1개, 2개가 아니죠. 1기, 2기, 3기 기로 헤아립니다. 그래서 40기를 기증을 하고 그 다음에 진천에서 돈을 대가지고 진천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철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철이 제일 먼저 발견된 곳이 충청북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도 차원에서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위대한 역사적 유산이 있다는 것을 이 박물관 2개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종박물관 가면 에밀레종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에밀레종 소리를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국종은 바깥에서 두들기잖아요. 서양종은 안에서 두들겨요.
그래서 서양종, 우리종, 일본종, 중국종 다 비교할 수 있고, 그다음 비천상 같은 경우는 문양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그 종 자체는 종을 붓는다고 해서 무쇠를 붓는데 금속이 한 종류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연 몇 프로였고 뭐 몇 프로였고 뭐 몇 프로였고, 그런 주조술 같은 경우도 다 연구를 해서 보여줍니다. 대단한. 그러니까 이걸 짓고 나자마자 경주에서는 후회했죠.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근데 짓지도 못하고 지금은 에밀레 축제는 죽으라고 경주에서 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는. 그리고 10번째는 잊을 수 없는 슬픔을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지금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보다 많이 죽은 게 코로나 때문에 죽은 거니까 죽은 숫자로는 이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9.11 때 2,977명 죽었습니다. 그게 지금 그라운드 제로 자리에 가면 그 건물들은 옆으로 비껴서 제2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서 있고요. 그 자리는 폭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간의 존재감이라는 얘기는 제가 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는 캐나다 전쟁 박물관인데 무명용사의 묘를 제가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에 한 5년 전에 지은 건물인데요. 옆에 보면은 창문이 조그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이 창문을 그냥 저는 요거요. 저는 별 의미 없이 만든 줄 알았어요. 저 삐죽한 지붕이 가리키는 곳은 캐나다 국회의사당을 가리키는 방향이 가리킵니다. 그러면 저 위에 점처럼 있는 게 뭐냐? 모르스 부호입니다. 모르스 부호.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모르스 부호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는 전쟁이 났다면 제일 먼저 쫓아가는 군대가 캐나다입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온 군대가 캐나다 군대입니다. 6.25 때.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은 캐나다 군대 때문에 종식할 수 있었습니다. 독일하고 붙어서 7만 명이 한목에 죽었습니다. 캐나다 군인이. 그래서 프랑스에게 그 승리의 영광을 안겨준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전쟁의 의미가 각별합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죽었던 사람의 슬픔과 그야말로 테러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의 슬픔을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를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번째는 레트로를 주제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정선에 가면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추억의 박물관. 이거 추억의 박물관은 아리랑 박물관 하는 진용성 관장이 같이 하는 박물관인데요. 정말 그 학창시절 추억을 일으키는 것들은 모두 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참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이 함백인데 어릴 때 봤던 함백역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함백역에서 막 버리는 자료들, 그다음에 저탄장의 무슨 장부들 이런 거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만들었고요. 그 밑은 분꽃 닭가다라고 후쿠오카에서 저 기타 큐슈 쪽으로 가다가 보면 밑에 국동반도 쪽으로 그 기차 타고 내려가면 한 30분만 내려가면 국동반도라고 큰 땅이 있습니다. 그 국동반도에 있는 도시가 분꽃 닭가다입니다. 이 분꽃 닭가다는 1940년, 50년 때는 40년대는 굉장히 번성했던 도시인데 갑자기 쇼와가 지나고 나서는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는 쇼와 시대를 잘 살았던 사람 아니냐, 쇼와 시대를 기억하자. 그래서 그 동네 자체를 1940년에서 50년 자체에서 스톱시켰습니다. 마을 전체를 다 쇼와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쇼와노 맛지, 쇼와의 거리라고 그래서 쇼와노 맛지라고 해서 동네 자체가 전부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고 나서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옛날 마을들 그대로 보존해. 지금 청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유천 있는 쪽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마을은 하나도 부수지를 않고 그리고 가게하던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을 옛 정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그 시절로 시간을 되돌리자 그래서 만들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다니던 버스도 그대로 재현해서 막 이렇게 마을을 다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인위적으로 만든 우리나라 민속촌 이런 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흥을 주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는 목판 박물관하고 그 다음 목판을 재현하는 박물관하고 이 둘을 같이 엮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 원주에 가면은 명주사라는 새로 생긴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 스님이 물론 천태종 스님이니까 이제 부인도 있고 자식들도 있는데 이분이 고 목판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그리고 이분은 일단 그 고고학 박사 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중령으로 제대를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판을 모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판화 박물관이라고 세워놨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함양에 있는 이산 책판 박물관인데 이산 선생이 안 선생인데 이름을 내가 모르겠는데 안재영 선생인가? 이분은 그 팔만 대장경하고 초조 대장경을 그대로 복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각 각수지요, 각수. 각수가 뭐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현해 가지고 전시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도 꼭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옛날의 것을 그대로 인본했던 옛날 판본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과 판본이 사라진 것을 인본 보고 그대로 복원해서 그걸 다시 재생시키는 사람과 이 두 사람이 운영하는 박물관을 제가 다녀온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이 박물관을 두 군데 다녀온 겁니다. 하나는 캐나다 오타와에 있는 캐나다 어린이 박물관이고요. 캐나다 어린이 박물관에 가면 들어갈 때 꼭 여행 가는 것처럼요. 여행 가는 것처럼 애들 손가방 같은 거 있으면 착 놓으면은 쫙 이렇게 검색 통과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한 나라를 10개 정도를 이렇게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풍속과 뭐 여러 가지 소품들을 꼭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아이들이 갔다 오면 야 정말 뭐 중국에 갔다 온 것처럼 일본에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파키스탄에 갔다 온 것처럼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든 박물관이고요. 요 밑에는 큐슈 박물관. 이거는 후쿠오카에서 차 타고 한 50분 정도만 가면 있는 그 덴만궁 옆에 있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 1층 로비에 가면 아지파라고 있는데 이 아지파라는 뜻이 아시아의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시아 중심 문화도시 광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후쿠오카는 속으로 웃습니다. 몇 년 됐다고 아시아의 중심 도시라고 부르냐고. 그래서 원래 후쿠오카는 아시아의 예술을 선도한다는 것을 표명한 지가 50년이 넘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뭐 여성 미술관도 아시아 여성 미술관 이렇게 해서 아시아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래서 후쿠오카가 지금 일본의 세 번째 도시거든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이렇습니다. 세 번째 도시. 그래서 대구에서 후쿠오카하고 자매결연 맺자 그러니까 후쿠오카가 비고 썼잖아요. 우리는 부산하고 할란다. 그래서 부산하고 이제 자매 도시를 맺어 갖고 있는데 뭐 같이 해양 도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데 그 국립박물관 아지빠라는 아시아의 정원이라는 어린이 박물관에 들어가 보면 서양은 없습니다. 동양의 나라들만 한 14개국 정도 되는 나라를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의 그 동양의 민속 악기들이나 가면 의상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아시아권에 누구든지 가면 우리는 이렇게 같은 대륙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확연히 느끼게 하는. 그래서 아시아인이라는 존재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느끼게 해주는 박물관, 아시아를 느끼게 해주는 박물관 이렇게 둘이 같이 엮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린이 박물관이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 큰 박물관 옆에 어린이관 이렇게 보통 따로 만들어 놓고 잘 만드는 데는 삼성 어린이 박물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되게 재미없었던 박물관. 그리고 전부 역사나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 놀이 위주로 어뮤즈먼트만 강조하는 박물관이 돼서 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박물관하고는 단순하게 비교할 수가 없는 박물관입니다. 그러고는 이 두 군데는 온라인 박물관인데 그림책 박물관입니다. 지금 사진 찍힌 그러니까 온라인 박물관이니까 이 관장인 임혜영 씨 집에 우리가 갔을 때 큰 거실에 책꽂이가 빽 둘러져 있고 거기에 그림책만 가득 꼽혀 있고 컴퓨터 2대 앉혀놓고 계속 입력만 시키는 그런 박물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박물관을 저는 반드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박물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열쇠박물관, 무슨 인간박물관, 비누박물관, 뭐 커피박물관, 별의별 거 다 있지만 그림책 박물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림책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만약에 레벨로 따지자면은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일러스트들이 모여 있는 출판 대국입니다. 근데 그림책 박물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온라인으로 가지고 그림책을 충분히 홍보할 수 있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림책 박물관을 한다. 그래서 통화를 하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책 박물관, 이 사람은 이제 울산에서 하다가 신랑이 서울로 정근 가는 바람에 다시 그림책 다 싸질머지고 일산에 가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서 경기도 군포 같은 데서 그림책 박물관을 하는데 이매영 선생한테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이매영 선생은 세우시려면 세우시고 저는 이게 지금 너무 만족스럽다고. 굉장히 또 크리스찬이어서 아주 사람이 진실되게 박물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미국 밑에는 미국 뉴욕에서 브루클린 다리를 지나면 그 윌리엄스버그하고 뭐 브루클린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브루클린에 있는 조그만한 박물관인데, 박물관이 아니라 도서관이죠, 도서관. 이 조그만 게 전부 스케치북입니다, 스케치북. 이 스케치북을 여행 가는 유명 화가들이 그 스케치북을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이 꽉 차면 이 도서관에 기증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그 그림책들만 모아놓은 게 6만 권입니다. 6만 권. 이 6만 권의 도서관이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고 어떻게 미지엄 굿즈를 만들어서 세계와 호흡하고 있는가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대구미술관에 추천했습니다. 대구미술관에도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니까 그 최원주 관장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두고 봐야죠. 15번째는 일본 교토 학교역사박물관, 그 다음에 제가 있는 대구교육박물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요. 우리는 교육박물관 그러면 전국에 되게 많으신 줄 알죠? 3군데 있습니다. 대전에 한밭교육박물관이 있고요. 제주도에 제주교육박물관, 그 다음에 저희가 3번째입니다. 한밭박물관은 30년 전에 생겼어요. 그리고 제주도 박물관은 20년 전에 생겼어요. 우리는 지지난해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생긴 교육박물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오시는데, 교육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 공자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왜 공자님의 뭐라고 그러셨죠? 학이 시습지 불역 여러하라. 배우고 또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래서 공자님이 인생 삼락을 얘기하잖아요. 인생 삼락에서 첫 번째 즐거움이 배우고 또한 익히니 즐겁다. 근데 그거는 잘 보세요. 학습이에요. 학습. 그래서 외국에는 교육박물관이 없습니다. 학습박물관이 있을 뿐이에요. Teaching and Learning 박물관입니다. 그럼 에듀케이션 박물관은 우리나라에 유일해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보니까 맹자님 말씀에서 나왔어요. 맹자님은 군자삼락을 얘기했잖아요. 군자삼락. 군자삼락한데 전제를 딱 하죠. 임금 되는 재미는 빼고 나머지 3개 이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즐거움이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가르치고 기르는 것, 이것이 즐거움이다 이랬습니다. 거기서 교육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덕천하영재 이교육지라는 데서 처음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박물관을 했는데 해외에서는 그 사례를 찾을 수 없어서 찾고 찾아서 간 게 일본에 있는 학교 박물관입니다. 이거는 우리로 치면 경북고등학교 역사관, 대구상고 역사관 이런 것처럼 이 학교에 그냥 폐교되어 있는 이 초등학교의 역사관이 아니라, 이 학교 폐교된 이 학교가 교토에서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입니다. 교토에서 제일 먼저 생긴 초등학교. 그래서 이 역사가 굉장히 길겠죠. 이 학교는 폐교시켜서 시에서 쓰지 않고 그대로 그 학교를 보존을 하고, 처음 생긴 학교니까 교토시에서 그 마을 주민 대표들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 이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이 교토의 정책 같은 결정하고 했던 유서 깊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그 당시 모습을 그대로 살려놓자 그래서 학교 역사 박물관이라고 이름 붙여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역사관과
교육역사관을 어떻게 비교해 보면 좋은 점도 있겠다. 그리고 저희들은 여기서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의 역사, 그러니까 전쟁기부터 지금까지 급식의 역사 같은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복도에 붙어 있던 옛날에 교장 선생님 사진들이라는 이런 걸 그대로, 그러니까 낡은 걸 그대로 한 게 아니라 다 정리를 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건물이 낡으면 확 흘어버리고 뭐 이렇게 새로 지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만든 박물관이어서 저희는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16번째는 추사. 그래서 과천에 가면 과천이 추사가 돌아가신 곳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여기 그 서당도 그대로 복원되어 있고, 그리고 과천에 가면은 이제 추사를 반드시 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추사 기념관이 제주에도 있고 뭐 과천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은혜사하고 제가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현판, 추사가 쓴 현판이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곳이 은혜사입니다. 은혜사가 가면 추사 글씨를 6개를 볼 수 있습니다. 6개. 지금 은혜사라고 써놓은 이 글씨도 추사 글씨입니다. 그래서 같이 늘 은혜사를 놀러만 가는 곳인데 가서 추사 글씨를 6점 정도를 성보박물관에 가서 6점 정도를 보거나, 아니면 그 위에 올라가면 무슨 암자죠? 법흥암에 가면 비구니들만 계시니까 이제 잘 못 들어가게 하는데 추사 글씨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려줍니다. 그러면 거기 주련들도 좀 보고 이렇게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사를 찾아서 과천과 영천 은혜사를 같이 갔고요. 그리고 위는 영양에 있는 청량산 박물관입니다. 봉화에 있는. 산을 가지고 박물관 하나를 만들어 놓은 것은 청량산 박물관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아까 옛길 박물관으로 가지고 박물관 만들어 놓고, 옛길도 문경 세제 지나가는 길이 아니고 왕건이가 도망갔다는 그 토끼 비리, 토끼가 뛰어다니는 조그마한 오솔길, 그걸 보고 박물관을 구상을 했거든요. 그 청량산도 청량사라는 좋은 절이 있지만 이 청량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꾸민 겁니다. 대단한 거죠. 지금 원래 잘 지어놓은 박물관인데 안을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35억 주고 지금 한참 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보러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은 관몬 해협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큐슈하고 혼슈하고를 이렇게 잇는 그 다리가 관몬교지 않습니까? 그 관몬교 밑에가 모직고라는 동입니다. 모직고. 모지항이 있는 곳인데, 모직고에 가면은 해협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그 관몬 해협을, 그 관몬 해협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협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거기에서 교유하고 이랬던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각 박물관을 다니면서 이 지역의 작은 역사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큰 건물로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 자괴감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가지고 만든 박물관, 해협을 가지고 만든 박물관 이렇게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입니다. 삶과 죽음을 기억해라, 결코 다르지 않다 해서 박물관이 다 문화재, 유물, 보물이냐 국보냐 이런 걸 가지고 매달리고 있을 때 이 두 박물관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위는 어떤 박물관이냐면 온양민속박물관입니다. 반드시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박물관 중에서 제일 먼저 가봐야 될 박물관, 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태어나고 뭐 죽고 이런 보다 통과 을에 결혼하고 또 뭐 회갑을 치르고 진갑을 치르고 이런 그 한국인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박물관이 온양민속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입니다. 모든 박물관들은 건물 지어놓고 유물을 갖다 넣습니다. 이 온양민속박물관은 유물을 다 모아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 건물은 최석철이라는 유명한 한국의 건축가가 만든 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임자가, 지금도 그렇지만 임자가 누구냐면 계몽사라는 출판사 아시죠? 계몽사 창업주가 이거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관장이 거의 맏딸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분은
그 김원주 선생이가 그렇죠. 김원주 선생인데 이분이 그 참 지금은 계몽사가 다 공중분해되지 않습니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아들들 둘이가 막 너무 살림을 잘못 살아서 없어져 버렸는데 이분이 그 해방 났을 때 그 원래 서점이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계몽 서점을 하고 있는데 해방이 날 때 울산에 쫓아가서 최연배 선생한테 우리 말본 책을 얻어와 가지고 출판 프린트를 해서 팔았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한글을 합시다.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전쟁이 났을 때 1952년에 대구에서 영어 사전을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그 전쟁 중에 대구에서 영어 사전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이 김원주 선생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어 사전 그러면 딕셔너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영어 사전 만들고 콘사이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전 그러면 콘사이스 사전이지 않습니까? 콘사이스라는 이름을 처음 쓴 사람이 계몽 서점에서 나온 사전이고 그걸 만든 사람이 대구 사람이고 그 숭고한 뜻이 지금 이 온양민속박물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꼭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실내, 야외 모두 다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탄생과 죽음을 보여준다면 밑에 있는 쉰박물관은 죽음만 보여주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일종의 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여기 박물관 관장님이 나이가 90이죠. 이제 90. 여자 관장님이 90인데 한 10년쯤 전에 그 자기 신랑이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집은 살만하고 아이들도 다 잘 키워놨는데 그래서 그 집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어서 자기 남편하고 같이 늘 모았던 게 상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래 신랑이 내버리고 갔지만 나는 신랑 생각하면서 여기에 박물관이나 만들어야지. 그러고 만든 박물관이 이 박물관입니다. 서울 평창동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좀 올라가는데 아주 좋은 저택입니다. 그런데 다 안에 박물관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가보면 누가 지금 박물관 협회장 하는 윤열수 협회장이 기증한 유물이 특이한 유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50년 동안 부고장만 모아놓는 부고고리가 있습니다. 누가 부고장 하나 날아오면 꼽아놓고 영수증 꼽아놓듯이. 근데 부고장이 이만큼. 그래서 한 사람의 서쳐간 죽음이 이만큼 많구나라는 걸 대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가 그분이 언제 죽었지 뭐 부고했는데 맨날 뭐라 그래 조의금 냈는 것만 하잖아요. 근데 정말 나한테 찾아오는 부고장이 저렇게 많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하나하나가 범상치 않은 그런 박물관이 이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6개 박물관을 다 이제 간단하게나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박물관을 생각해 보니까 공감을 전해주는 박물관 이러니까 딱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911 메모리얼 뮤지엄입니다. 그래서 폭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폭포처럼. 물이 막 떨어집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뭔가 글씨가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글씨가 써져 있죠. 이거 잘 안 보이네. 그리고 저 여자분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작품 자체가 작품 이름이 그겁니다. 부재의 반추. 그러니까 없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억 이쯤 되는 거죠. 보십시오. 저 정확히 보이죠? 저기 이렇게 동판에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꽃도 갖다 꽂고 하잖아요. 2,977명이 죽었는데 저 이름을 어떻게 새겨 놓았을까? 무슨 순서대로? 저는 저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암만 자료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테드라는 강연을 제가 가끔씩 듣는데 테드라는 강연을 듣는데 저걸 기획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977명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사람들 간의 연관성을 조사한 거예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사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계단에 내려오다가 구해주려고 손을 땡기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977명의 인간관계를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장이 95층에서 사원 보고 야 너 빨리 밑으로 내려가
저 사장님하고 같이 내려갈래요. 야, 이 자식아, 난 더 내려, 너 먼저 가. 그리고 건물이 무너졌는데 사장은 90층에서 발견되고 사원은 35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족들, 친구들 다 찾아다니면서 죽은 사람 이름을 서로 간에 대조를 했습니다. 하니까 알고리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서로 친숙한 인티밋 알고리즘을 연구해가지고 이름을 저렇게 새겼습니다. 그래서 꽃을 꼽을 때 옆에 꽃을 꼽는 사람한테 서로 아는 척 하는 거죠. 어떻게 되세요? 우리 제임스를 아세요? 아, 제임스는 우리 부군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이었죠. 이렇게 대화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동판에 글씨를 새기려고 한 업체가 3년 동안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박물관 업자 한국에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저 사람들 기억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해서 생기는 박물관이니까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연하고 기억이 되살린 희생자의 이유 있는 침묵, 이렇게 제가 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만드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저기 위에 그 로마의 엄유 시인이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식구 하나를 빌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박물관을 만드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같이 있던 게 아까,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될 박물관은 스토리코어라고, 아까 이걸 갖고 50주 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래 전직 그 라디오 프로듀서가 이걸 처음에 기획해가지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옆에 I exist라고 써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존재한다. 이 사람이 처음에 아주 가난한 슬럼가에 가서 이 사람들 취재를 하기 시작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취재해서 책으로 엮어내고, 이 플롭하우스가 빈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플롭하우스에 책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을 갖다 주러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턱 보다가 책을 들고 막 복도를 뛰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서 왜 책을 갖고 복도를 뛰십니까 하니까, 아, 자기는 여기 빈민굴에 살면서 모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이 책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책 속에 exist, 존재하는 거군요.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I exist를 따서 스토리코어의 슬로건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코어의 CORPS니까 저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코어입니다. S 발음도 안 나오고 P 발음도 안 납니다. 스토리코어, 군단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스토리코어에는 저렇게 스튜디오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한 얘기들을 채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걸 녹음하자마자 위성으로 보냅니다. 위성으로 보내면 미 국무성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NPR, 미국에 있는 공영방송에서 올라가는 걸 받아서 바로 라디오로 중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위아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막 가는 인생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스토리코어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진실한 말 나누기를 좋아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구나라는 게 이 스토리코어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코어에서 일어난 얘기들을 책으로 묶어가지고 미국에는 5건이 나왔는데 국내에는 2건 나왔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저 스튜디오에 나와서 서로 좋은 얘기들, 그리고 월남전에 참전한 2 친구가 누구는 한 번은 죽을 뻔하고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던 그 서로 전우가 몇십 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서 펑펑 울면서 미안하다, 괜찮다, 고맙다 라고 대화 나누는 거, 이거는 정말 데이브 아이세이가 뭔가 기획하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는 미국이 영원히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런 시도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겪고 그렇게 강점기를 겪고 해도 그 흉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런 열린 장은 없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번째, 캐나다 오타와에 가면요, 전쟁 박물관이 아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 빔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요, 아까 건 7만 명이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빔이라는 곳입니다. 프랑스의 빔이. 빔이에 가면은 그 전장에
땅을 한 2,000평 정도 되는 땅을 프랑스에서 캐나다에 줍니다. 캐나다에 줍니다. 그래서 캐나다 땅이 프랑스에 그만큼 2,000평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 큰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쟁박물관을 갔을 때 비미 전투 100년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비미 전투를 축소해가지고 저 기념물을 축소해가지고 그 전쟁박물관 안에 차려놨는데 거기 안에 메모리얼 홀이 있습니다. 비미 전투에서 죽었던 무명용사의 묘비를 하나 갖다 놨어요. 그리고 11월 11일 11시가 우리로 치면 빼빼로 데이인데 11월 11일 11시가 1차 세계대전이 공식적으로 종전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이 영국하고 캐나다의 현충일입니다.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11월 11일 11시에 되면 햇볕이 저쪽에서 쭉 들어옵니다. 왜? 양력이니까 절대로 햇볕이 바뀌질 않죠. 들어오면은 무명용사 묘비를 비춥니다. 11월 11일 11시에. 저기서 현충일 행사가 열리는 겁니다. 저걸 보러 오려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다 못 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 묘비명을 비추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와서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와서 그날 그 시에 와서 비추면서 태양이 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사력 있게 생각하고 만든 박물관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쁘면 크리에이티브가 없으면 100개 먹기라도 하자. 제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지역 감성을 자랑하는 박물관, 아까 역사산업박물관일 때 옆에 저 사진은 아까 왓츠 넥스트 해서 베조스가 기증한 돈으로 가지고 만든 그 혁신박물관이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 건물도 새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 을에 만들던 군수공장을 개조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가니까 저렇게 갤러리 홀이 저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하늘에는 전부 보잉사에서 처음 만든 비행기. 그때도 보잉 100년 그래서 보잉 100년 기념관도 따로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사를 고스란히 박물관으로 안았던 박물관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도쿄 장난감 박물관은 여기 전부 다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죠. 어르신들이. 빨간 앞치마 부대입니다. 전부 저기서 자원봉사하시는 어르신들인데 저분들은 지하에 가면은 어른들이 그 박물관 해설을 가르쳐주는 그 강좌룸이 따로 있습니다. 그 강좌룸 입구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여기에서 해설사의 업무를 배우시면 반드시 오무짱 박물관에 가서 봉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그 밑에서 배워서 위에 가서 봉사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갖고 성실하게 해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전부 나무로 아까 장난감을 만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무로 만든 이유가 있었어요. 신주쿠하고 자매결에 맺었던 한 업에 목재 산업이 있는데 목재 산업이 자꾸 쇠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쿠 구에서 박물관을 만들면서 모든 장난감을 나무로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 회원들 중에서 아기를 놓으면 나무 장난감을 선물하는 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무 장난감 팔고 그 다음에 아기 놓은 사람한테 나무로 장난감을 주고 이러면서 그 업의 목재 산업이 되살아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 자치하는 그 단체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돕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나무로 만든 박물관들은 지금 이게 첫 박물관이고 이것도 폐교를 해서 했는 박물관이니까 우리도 대동초등학교를 지금 교육박물관으로 만들었으니까 폐교를 어떻게 박물관화 했을까 해서 궁금해서 제가 찾아가 본 건데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일본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지금 일본 전역에 5군데쯤 있습니다. 5군데. 이거의 슬로건은 무조건 놀자가 이 박물관 슬로건입니다. 무조건 놀자.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이 처음 만나는 예술이 장난감이라고, 장난감으로 놀면 아이들 뭐 그런 교육 지수나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만들고 논다,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드라마 10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 건물 이름이 드라마 1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것을 담고 있는 배, 이런 뜻이잖아요. 멀리서 보면 배같이 생겼잖아요. 이 드라마 10이 관몬해역박물관인데, 이거는 중간에가 뻥 뚫려가지고 밑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계단 타고 안 올라갑니다. 회랑을 이렇게 스파이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중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그 지역의 설화나 민담 이런 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서 다 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박물관입니다. 디지털 마인 좋은 박물관으로서는 최고의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전 해협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거리들은 지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에 하늘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아침부터 다 보고 나올 때는 저녁이 되도록 이렇게 조명을 조절해 놔가지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특히 대구에서는 전혀 볼 수 없던 그런 풍경이어서 좀 긴 시간을 두고, 뭐 가까운 일본은 뭐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시면 혹시 박물관이나 이런 컨텐츠나 좀 종사하시는 분들은 가면 틀림없이 탐낼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을 가르치는 박물관은, 우리 박물관은 넘어가고요. 아까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올려요. 이렇게 나무로 싣고, 여기에서 만든 이런 것들은 다 그 LA에 있는 공예가들이 만든, 폐품을 통해서 이용해서 만든 동물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넣고 저 배 안에서 선생님들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놀아요. 놀다가 다 이제 노는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오면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죠. 그래서 일종의 창세기, 그러나 유대 교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종교적인 강요는 전혀 없는 그런 박물관입니다. 그 위에 이렇게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고무줄로 가지고 고슴도치 만들었고요. 구두솔로 가지고 저렇게 고슴도치 만들고, 그 다음에 기름 이게 인젝션으로 가지고 키위 만들었잖아요. 폐품으로 가지고 저렇게 한 생명을, 눈만 달아도 뭔가 생명이 붙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폐품을 살려보는, 생명을 창조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박물관입니다. 앨런 매스킨이라는 사람이 이게 공모회에서 당선된 건축가거든요. 이 사람이 뭐 만든지 아세요? 대구에도 있는데, 신세계 백화점 위에 가면 무슨 동물원 같은 거 있죠. 그거 앨런 매스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앨런 매스킨이 만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교토에 있는 한자박물관. 이 한자박물관은 이제 획수 이런 것들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로, 그래서 위에 이 간머리, 점 이런 것들은 미리 스티커로 붙여놓고 손을 이렇게 벌리면 지킬 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벽에 보면은 저렇게 색깔이 서로 다른 게, 저기 벽지거든요. 벽지. 파란색은 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주황색은 중등학교, 그 다음에 다른 까만색 같은 경우는 대학생,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는 붉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자를 크기에 따라서 이 난이도를 이렇게 해서 벽지로 만들어가지고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위에는 한자 회전섯이라고 써놨죠. 한자라는 것은 옆에 부나 방이나 이것만 알면, 변이나 알면은 여러 글자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어변 하나 알면은 88개 글자를 알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기어변만 붙이면 칼치도 되고 꽁치도 되고 고등어도 되고 방어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러니까 고기어 하나만 알면 된다는 걸 가르치면서 옆에
회전 스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애가 전자게임처럼 탁 짚으면 무슨 고기, 무슨 스시다 이런 거를 한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생활 속에서 어떻게 팩트를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여기는 상당히 좀 기발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한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갑골, 특히 우린 갑골문 같은 건 도저히 알아볼 수 없거든요. 전서도 못 알아보는데. 그래서 갑골문 같은 경우도 이게 무슨 글자지라고 탁 짚으면 막 날아가서 본자가 탁 보여지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디지털 장치를 많이 이용해서 한자를 알게 만들어 놓은 이런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특히 지역에서 꼭 있었으면 하는 박물관이 이 박물관입니다. 그리고 온양민속박물관 꼭 봐야 되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이 올덴버거 얘기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레이 올덴버거라는 사람은 사회학자예요. 이 사람은 사람이 살면서 세 가지 장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소는 집이에요. 두 번째 장소는 학교 또는 직장, 일터예요. 그럼 세 번째 장소는 사람들이 만나서 서로 교류하고 지식을 쌓고 서로 감정을 나누는 곳이 제3의 장소인데 당신의 제3의 장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저는 나의 제3의 장소는 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올덴버거가 얘기했던 서로 어쨌든 지적 교류를 하고 서로를 정말 흥분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박물관이라고 딱 그 대입을 시켜보니까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이 올덴버거한테 제3의 장소는 박물관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이 세 개의 장소가 있다는 것도 올덴버거한테 처음 알았고 그 세 개의 장소가 박물관이라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한번 씌워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슬픈 절대라는 그 문화인류학의 거의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슬픈 절대를 쓴 레비 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인류학자 이 사람 말을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용하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노말이고 뉴노말이고 뉴노말이 끝나면 다시 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노말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기죽고 뭔가 체념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그러지 말자는 얘기를 지금 레비스트로스가 하는 겁니다. 다시 출발한다면 사람에게는 뭔가 다시 해보자. 뭐 경기도 하다가 다시 한국 사람 3세판 뭐 이런 것처럼 다시 시작할 때 뭔가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처음에 에너지가 있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신난다.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현실의 어려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 다 레비스트로스 말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제 말입니다. 뉴노멀 시대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들고 이랬던 것들에 주눅들지 말고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근데 새롭게 해보는 게 지금 제가 36개 박물관을 보여드리면서 야, 다 새로우셨다면은 더 큰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제 책 다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 밑에 요거 DGE라는 go.kr 요게 저희 교육박물관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시고 그 밑에는 제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박물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화적으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메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최소한 파일로라도 갖고 있는 자료는 아낌없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지금 우리 교육박물관에서 하는 특별전입니다. 대구의 문화재가 283점 있거든요. 283점을 지키다, 잇다,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이렇게 분류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박물관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 장인들이 대구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국가장인도 2분 계시고
그다음에 대구시 무형문화재 장인들도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직접 작품을 한 점씩 받아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3월 28일까지니까 꼭 보러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성구에 제가 원래 고향이 수성구입니다만은 수성구에 오니까 되게 큰 도시에 온 것 같아요. 북구에서 오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만 더 홍보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Unforgettable in every way. 올해가 우리 개관 3주년입니다. 그래서 And forevermore. 학창 시절 사진을 공개적으로 모집합니다. 그래서 사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학 때부터 졸업 때까지 겪는 행사가 한 50가지쯤 되더만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되게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진도 한번 찾아보시고 내가 이 관장한테 팔아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 박물관 놀러 오시면서 또 저희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